안녕하세요, 왓칭잼입니다. 오늘은 프로레슬링 역사상 최대의 배신으로 남은 사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경기의 승패와 전개가 모두 정해진 프로레슬링 경기에서 그것도 생방송 중 예정과 다르게 경기를 끝내버렸던 사건인데요. 바로 1997년 WWF 페이퍼뷰 서바이버 시리즈에서 일어났던 몬트리올 스크류잡 사건입니다. 브렛 하트와 숀 마이클스, WWE 뉴 제네레이션 시대의 아이콘이자 역대 최고의 레슬러들의 커리어에 나쁜 영향을 미친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이 어떻게, 왜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먼저 사건의 배경부터 알아봐야겠죠. 1997년, 10여 년간 WWF에서 일해온 브렛 하트는 계약 기간이 끝나가서 재계약을 해야 하는 때가 왔습니다. 브렛 하트는 소속회사였던 WWF와 최대의 경쟁 상대였던 WCW 두 단체 전부에게 좋은 계약을 제의받았습니다. WCW는 경쟁 상대인 WWF를 확실히 견제 혹은 무너뜨리고 싶었기 때문에 브렛 하트를 영입하려 했고 3년 계약의 활동기간 최대 125일, 840만 달러라는 조건을 제시했고 WWF는 3년 동안은 선수로 17년 동안은 회사 내 직책이나 역할을 맡는다는 20년 계약을 제시합니다. 브렛 하트는 WWF에 남고 싶었기 때문에 WWF의 계약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WCW는 정말로 브렛 하트를 영입하고 싶었기 때문에 당시 WCW의 부사장이자 실세였던 에릭 비숍은 거절하는 게 바보인 엄청난 계약을 제시합니다. 브렛 하트는 이 사실을 빈스 맥맨에게 알리면서 자신에 대한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물어봅니다. 빈스 맥맨이 말한 앞으로의 시나리오는 브렛 하트를 WCW와 계약하게 만들어버립니다. 97년 11월부터 98년 1월까지 한 달마다 열리는 페이퍼뷰에서 숀 마이클스에게 3번 연속으로 패배한 뒤 숀 마이클스를 이기고 잠시 WWF 챔피언에 올랐다가 98년 3월 레슬매니아에서 스티브 오스틴에게 패해 타이틀을 잃는다는 브렛 하트 입장에선 상당히 기분 나쁜 시나리오였습니다. 브렛 하트는 이런 시나리오를 제시했다는 것을 WCW로 이적해도 좋다는 얘기로 받아들였고 WCW의 계약 조건을 받아들입니다. 빈스 맥맨은 서바이버 시리즈에서 숀 마이클스에게 패배의 WWF 타이틀을 내려놓고 WCW로 이적한다는 각본을 제시했지만 브렛 하트는 이를 거부합니다. 브렛 하트가 거부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로는 숀 마이클스와 실제로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숀 마이클스는 사조직 클릭을 만들어 백스테이지에서 횡포를 부리는 등 폭군처럼 행동했으며 브렛 하트는 이에 대해 숀 마이클스에게 쓴소리를 하면서 갈등이 생겼고 브렛 하트가 링에서 세그먼트를 하는데 너무 리얼하게 연기해서 더욱더 갈등이 커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오스틴도 아닌 숀 마이클스에게 지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두 번째로는 1997년 서바이버 시리즈는 브렛 하트의 고국인 캐나다의 몬트리올에서 열릴 것이었고 브렛 하트는 자신의 고향에서 질 수는 없다고 버텼던 거죠. 무엇보다 브렛 하트는 캐나다 국기를 들고 다니며 자신과 같은 캐나다 출신들로 이루어진 하트 파운데이션을 이끌고 다니며 활동했고 마치 캐나다의 대표같이 활동했기에 더욱더 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브렛 하트는 자신이 갖고 있던 각본 조정 권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브렛 하트가 내세운 시나리오는 일단 서바이버 시리즈에서 타이틀을 방어하고 다음날 열릴 로우에서 반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빈스 맥맨은 각본 조정 권한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수락하고 맙니다. 하지만 WWF 입장에선 브렛 하트의 시나리오가 난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WWF 챔피언이었던 브렛 하트가 WWF 챔피언 타이틀을 반납하고 WCW로 이적한다는 것은 안 그래도 WCW에게 밀리고 있던 WWF에게 커다랗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WWF의 간판이자 챔피언이었던 브렛 하트가 챔피언 타이틀을 자진반납하고 WCW로 이적하고 브렛 하트가 반납한 WWF 타이틀을 선수들이 차지하려는 모습을 보이면 WCW가 이를 이용해 더욱더 WWF를 압박할 수도 있고 타이틀의 위상과 단체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두려운 예상이 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브렛 하트의 고집과 단체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빈스 맥맨과 WWF 임원들의 생각이 몬트리올 스크류잡이라는 사건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1997년 서바이버 시리즈 당일 메인 이벤트이자 브렛 하트와 숀 마이클스의 WWF 챔피언십 매치. 이 경기는 브렛 하트가 방어할 예정이었는데 전체적인 경기 내용은 이랬습니다. 경기 도중 심판 얼 헤브너가 브렛 하트와의 충돌로 인해 쓰러져 있고 그 후 숀 마이클스가 먼저 브렛 하트에게 샤프슈터를 시전하나 브렛 하트가 이를 뒤집어 똑같은 기술이자 자신의 피니쉬인 샤프슈터를 시전. 숀 마이클스가 탭아웃하나 얼 헤브너는 쓰러진 상태였기 때문에 경기는 그대로 진행. 브렛 하트가 얼 헤브너를 깨우러 간 사이 숀 마이클스가 기습적으로 피니쉬 스위치 뮤직을 장렬.
그 후 션 마이클스의 팀인 DX와 브렛 하트의 팀인 하트 파운데이션이 난입해 경기가 결과적으로 DQ로 끝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의 DQ로 끝나든 챔피언 타이틀은 핀폴과 서브미션으로만 바뀔 수 있기에 브렛 하트가 타이틀을 방어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경기가 시작됐는데요. 둘은 경기가 시작하자마자 링 밖과 관중석을 오가며 격렬한 경기를 펼쳤고 링에 돌아와서는 마지막 전개 과정 직전까지 경기를 잘 진행합니다. 이후 예정대로 얼 헤브너가 브렛 하트와 충돌에 쓰러졌으며 두 선수도 잠깐 동안 링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후 션 마이클스가 브렛 하트를 공격해 쓰러뜨렸습니다. 여기까진 각본대로 진행이 됐는데 션 마이클스가 브렛 하트에게 샤프슈터를 걸려하자 쓰러져 있어야 할 심판 얼 헤브너가 벼랑간 주섬주섬 일어납니다. 션 마이클스가 브렛 하트에게 샤프슈터를 걸자 브렛 하트가 탭아웃하지 않았는데도 얼 헤브너는 경기를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얼 헤브너는 경기가 끝나자마자 잽싸게 사라집니다. 결국 그렇게 WWF와 빈스 맥맨은 브렛 하트를 배신하고야 말았습니다. WWF의 미칠 악영향을 두려워한 나머지 브렛 하트에게는 DQ로 경기가 끝난다고 얘기해놓고 막상 그 과정의 시작점에 다다르자 브렛 하트가 탭아웃하지도 않았는데 경기를 끝내버리고 션 마이클스를 WWF 챔피언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경기 종료 벨은 울렸고 션 마이클스의 테마가 울려 펴졌습니다. 그때 카메라에 비친 브렛 하트의 표정은 심히 당혹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브렛 하트는 링 근처에 서 있던 빈스 맥맨의 얼굴에 침을 뱉어버립니다. 사실 션 마이클스는 브렛 하트를 속인다는 각본에 가담했지만 모른 척하며 챔피언 벨트를 챙겼고 그렇게 도망치듯이 입장하는 곳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션 마이클스가 챔피언 벨트를 치켜들으며 퇴장하는 것으로 방송이 마무리됩니다. 물론 방송이 종료된 직후의 이야기는 아직 남아있죠. 브렛 하트는 공중에 손가락으로 WCW를 그렸고 링에서 내려와 아나운서 테이블에 있던 TV 모니터를 박살내버립니다. 브렛 하트의 자서전에 따르면 안전요원들은 이 상황이 각본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 후 백스테이지로 돌아온 브렛 하트. 라커룸에서 션 마이클스에게 이 일에 가담했냐고 묻고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대답을 듣습니다. 이 상황은 브렛 하트가 데리고 온 다큐멘터리 스텝에게 녹화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큐멘터리에는 복도에서 브렛 하트의 아내가 트리플 H에게 비난을 퍼부는 장면까지 그대로 담겼습니다. 당시 언더테이커는 브렛 하트와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빈스 맥맨의 사무실에 찾아가 브렛 하트에게 사과하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게 빈스 맥맨은 아들 셰인 맥맨을 포함한 다른 임원들과 브렛 하트가 있는 대기실에 찾아갑니다. 브렛 하트는 빈스 맥맨과 대화를 하긴 했지만 무슨 말을 하든 브렛 하트의 분노를 사기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결국 브렛 하트는 맨주먹으로 빈스 맥맨의 턱을 가격합니다. 빈스 맥맨은 쓰러졌고 다리를 절뚝이며 복도에서 걷는 모습이 브렛 하트의 다큐멘터리에 찍힙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빈스 맥맨은 자신의 악덕회장 캐릭터를 만들었고 WWF는 성인지향적인 노선으로 정책을 변경, 본격적인 애티튜드 시대를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스티브 오스틴과 더락 등 새로운 스타들을 만들어내어 대박을 터뜨리고 WCW를 역전하는 데 성공합니다. WCW는 NWO 각본을 심하게 우려먹었고 이는 WCW가 패망하는 데 일조하게 됩니다. 가장 암울했던 건 브렛 하트였죠. 에릭 비숍은 그렇게 거절하는 사람이 바보일 정도의 계약을 제시해놓고선 막상 브렛 하트에게 대놓고 당신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했고 그렇게 얼마 동안은 브렛 하트에게 푸시를 주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브렛 하트는 1999년에서야 WCW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을 획득하는 등 활약을 했으나 1999년 12월 WCW 페이퍼뷰 스타케이드에서 골드버그의 슈퍼킥을 잘못 맞아 뇌진탕을 당했고 그 후 교통사고를 당해 큰 부상을 당하며 은퇴하게 됩니다. 열심히 일했던 단체에게 배신당하고 엄청난 계약 조건을 받으며 이적한 단체에서도 안 좋은 소리를 듣고 부상으로 은퇴까지 해야 됐으니 역대 최고의 경기력을 가진 레전드의 마지막 치고는 굉장히 암울한 것 같습니다. 그 후 몬트리올 스크류잡에 개입했던 빈스 맥맨, 션 마이클스, 얼 헤브너는 캐나다만 가면 야유를 받았고 션 마이클스는 1차 은퇴 후 선역으로 복귀했을 때에도 야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몬트리올 스크류잡은 다 끝난 일이 되었습니다. 그저 북미 프로레슬링 역사상 최악의 사건으로 기록될 뿐입니다. 브렛 하트는 2006년 WWE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고 션 마이클스와는 2010년 공식적으로 화해했습니다. 그리고 빈스 맥맨은 다른 방식으로 사죄했는데 바로 2010년 레슬매니아 26에서 브렛 하트와 경기를 가진 것입니다. 이때 빈스 맥맨은 브렛 하트에게 체어샷을 37번이나 맞는 각본상 큰 굴욕을 당합니다. 그 후 브렛 하트는 WWE 방송에 출연하는 등 WWE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몬트리올 스크류잡 사건. 다 끝난 일이지만 이렇게 정리하니까 마치 하나의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되돌아보면 요즘 같았으면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인터넷과 사람들 간의 소통도 발달했고 사람들의 가치관도 변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사건을 되돌아보면서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와칭잼이었습니다.